자, 이번 시간에도 얼마 전 제게 중요한 질문 하나 주신 분이 계세요. 자주 주시는 질문에 해당되고, 저도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, 관리인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? 즉, 관리인으로,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.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주신 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부종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집권법에 대해서 부 변호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. 현무 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해주셨고요. 여러 질문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만 추려봤습니다. 그중 첫 번째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를 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입니다. 참고로 경기도 집합건물 가이드에 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질문을 우리 C 대표님께서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먼저 관련된 법을 보시면 이게 집합건물이잖아요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.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고요. 제24조 보시면 이렇습니다. 관리인의 선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랑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누구요?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관리인은 관리단장 또는 관리단 회장 이렇게 불리죠. 관리소장이 아니에요. 그 건물의 대표인 것입니다. 이렇게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요. 두 번째, 2항 보세요. 2항이 중요하죠.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. 이게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도 없어요. 자주 혼동하시는데요.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 없고 제3자도 가능한 것입니다. 임차인도 가능하고 저 같은 부동식 변호사 같은 제3자도 그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법은 강행 규정입니다. 따라서 구분 소유자로 강제할 수 없어요.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관리인 뽑힐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임기도 2년이 넘을 수 없어요. 2년이 넘으면 2년으로 줍니다.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만 돼 있어요. 방금 보신 것처럼 집합건물법은요. 반드시 자연인만 관리인이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진 않아요. 다시 돌아보시면 자, 이 규정 보셨잖아요. 이 규정 보시면 여기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자연인만, 즉 사람만 된다. 이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관리인은 법인도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.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. 판례도 법인 관리인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. 즉 판례도 자연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관리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여러 번 판례를 받았어요. 제가 2020년에도 받았던 판결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법인도 집합건법상 관리될 수 있다.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판례가요.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이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채권자들은 주식회사인 채무자 회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.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. 아무런 규정이 없다. 따라서 관리인이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인 채무자 회사가 관리인이 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. 이런 판결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. 제가 아는 게 제가 관리인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드렸어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잖아요. 이 다툼 소송을 수행하면서 1심, 2심 대법원 수행하면서 또 여러 건물에서 이런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결국은 판례들이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. 상법상 주식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질문 주신 이 C 대표님, 이 부분이 약간 혼동되셨던 거예요. 이게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. 이 집합건물 가이드라는 자료인데 위탁관리회사 같은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은
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. 이렇게 이 집필하신 분께서 쓰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 주신 것입니다. 아마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실무에서 이 판례를 모르시는 이 판례를 염두에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필하신 분께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원칙적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. 제 추측은 그래요. 이 학자분께서 이렇게 보신 거 가지고서 뭐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건 아니고 실무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게 쓰신 분께서는 이렇게 쓰셨지만 이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개인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야 됩니다. 하지만 실무에서는요. 실제에서는 법원에서 이 부분이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다?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. 이것입니다.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돌아와서 실무에서도 개인이 관리인을 맡을 경우 개인의 책임이 과중되거나 또는 개인이 관리업체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요, 개인 한 명을 대표자로 내세우기 곤란한 경우에 즉 어떤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으세요. 이런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을 관리인 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법인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법인이 관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관리인을 법인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.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제가 수행했던 실무에서 수행했던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. 즉 관리인을 개인으로 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법인으로 관리인을 세워서 이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이 관리회사의 대표이신 분, 이 대표이사잖아요. 이분이 관리인 자체는 아니잖아요. 관리인은 법인이니까. 그래서 만약에 이 관리인 회사의 대표가 임의로 행동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 대표를 교체하면 됩니다. 이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 주총을 열어가지고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수월하게 대표를 교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실무에서는 법인도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